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대 안양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곽동윤 위원님, 위원으로는 김정중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김서경 위원님, 조은석 위원님, 이창성 위원님, 이기라 위원님 등 7분입니다. 오늘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으며 필요시 지난 10월 1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10대 안양시의회 원 구성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양시의 도시, 교통을 비롯해 상하수도, 하천, 녹지, 공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하고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회의 발전 방안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 인사 말씀에 대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30초에서 1분 내외로 짧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호명할 순서는 앉은 자리에서 의석 순대로 할 예정이고 김정중 의원님부터 장명 의원님, 그 다음에 김석영 의원님, 조은석 의원님, 이창성 의원님, 이계라 의원님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중입니다. 2년 동안 도시교통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곽동훈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곽 위원장님이나 향후 뽑힐 부위원장님 모시고 원활하게 인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명희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동윤 의원님 위원장 선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곽동윤 의원님과 함께 또 여기 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도시교통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로 시민들의 주거와 교통 그리고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영 의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번개동, 갈산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석영 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의 주요 현안이자 또 안양의 미래가 달려있는 도시교통위원회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하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위원장이 되신 곽동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주민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주민을 섬기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은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은석입니다. 우선 이제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 축하드리고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도시교통에 들어왔는데 우리 재선 의원님을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성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계 1, 2, 3 신촌동 지역구 의원 이창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안양의 시민들의 신뢰받는 도시교통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귀라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라입니다. 도시교통위원장이 되신 곽동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김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게 최선을 다해 협치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인사를 마치고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기종 전문위원입니다. 윤덕열 사무직원입니다. 김현정 속기사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과 직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은 구두 호천의 방법으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으며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안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의장, 부의장 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2차 투표 및 결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 의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귀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 의원을 추천합니다. 그 발언권 없고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네, 조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성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조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복수 추천이 되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이귀라 위원님과 이창성 위원님 중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표란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못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투표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계 과정 감독을 위하여 선거구등 순서에 따라 김정중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김정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 동안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예? 이거 뭐 숫자로 밀자 그러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거 더불어민주당에서 합의된 내부예요? 따로 이거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 난 이해가 할 수 없는 거네.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위원장은 여태까지 뭐 위원장님이나 장명희 위원이나 저나 지난 4년 동안 예? 소수당에서 예의로 준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손 들고 추천하고 근데 갑자기 투표를 하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합의된 내용입니까?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여기서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김정중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대표위원도 지금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 다만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입장에서는 서로 양당 간에 지금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그냥 숫자로 밀어도 되죠. 미세 그러면.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 많이들 하시네. 네. 이상입니다. 봅시다 한번. 네, 김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의원님 네. 발언 의사진행 발언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10대 의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행대로라면 소수당 그리고 위원장을 안 내는 곳에서 부위원장을 가져가야 하나 사실 지금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그리고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협의가 없었던 사실은 뭐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네,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정의해도 될까 아니면은 그러면은 김정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의원께서 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러나 이거는 다수당의 행포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석 의사진행 발언 혹시 네.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이런 경우는 계속 와서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잠시 그냥 정의를 요청합니다. 정리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상입니다. 네, 조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표위원 아까 두 분 지정하다가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서 잠깐 지체가 됐는데 김정중 의원님과 장명희 의원님 두 분 감표위원으로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확인하면 뭐예요? 네. 위원장님이 없으면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사무직원 확인하고 네가 그래도 절차대로 하시죠. 절차대로. 일어나시게요. 네, 어쨌든 투표는 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됨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정중 위원님, 장명희님 두 분을 감표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과 전문위원, 사무직원은 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라 의원님이 대표고요. 이창성 의원님.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7명 중 이귀라 의원 4표, 이창성 위원 3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귀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귀라 의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장 곽도영 의원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시청사 부지 기업 유치 사업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은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2에 따르면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한 결과 금번 회기 중 평촌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2 단서에 따라 해당 의안의 상정 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의 의안을 금일 의사 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촌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금일 의사 일정으로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 일정 제2항 평촌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 청취와 일문 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나오셔서 평촌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과장 김정섭입니다. 평촌 신도시 A19구역 특별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19구역은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노후계획 도시로서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강력적인 정비가 어려워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정비를 유도하고자 2025년 4월 8일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합리적인 주거단지 조성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역 내 2개 도로 중 1개의 도로를 폐도하고 나머지 1개 도로는 입체 결정하여 아파트 단지의 통합정비를 도모하였으며 공원, 업무시설, 복합청사는 한 곳에 배치하여 시설 간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일부 도로 확복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공기여로 확보하여 종전 용적률 208%에서
정비 용적률 350%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19구역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식회사 KTS 엔지니어링 김감독 상무가 PPT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용역사인 KTS 엔지니어링 김감록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오늘 제안 사유는 기존의 특별정비 예정구역 및 선도지구로 선정된 저희 지구를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 및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자유공원 남측에 24만 2천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단지로서 아파트 단지는 주로 4개 단지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세대수는 2,334세대입니다. 네, 저희는 25년 4월 특별정비 예정구역 및 선도지구로 지정된 뒤에 3차례의 사전 자문을 통하여 토지용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의회의 의견 청취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네, 먼저 상임 및 관련 계획에서는 노후 생활 SOC 시설에 대한 복합화 및 신설을 통한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남북 방향의 공원축과 연계한 선형공원의 네트워크 조성 등의 노후 도시 정비 기본 계획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 정비 구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대상지는 주로 아파트 단지 대지 7개소와 학교 그리고 완충 녹지 및 공원 등의 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별로 보시면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노랗게 표현되어 있고 안양시의 도로 및 공원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등의 학교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지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상과 5층 미만의 동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용도 지역은 아파트 단지 4개소는 보시는 것처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학교는 1종 일반 주거지역, 일부 동청사 및 어린이공원, 파출소 등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는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와 함께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망과 평촌대로 및 흥안대로변의 완충 녹지, 그리고 대상지 내부의 어린이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광역교통 현황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그리고 흥안대로, 평촌대로 등의 광역교통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입니다. 네, 대상지 내부로는 흥안대로변에서 구역 내 내부 도로를 통해서 단지 내로 진입을 하고 있으며 보행 같은 경우도 단지 내부 도로 및 외부 도로를 통해서 보행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상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다음은 특별정비계획안입니다. 먼저 선도지구로 24년 11월 선정된 사항으로 금해 선도지구 지정으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 대상지 24만 2,689제곱미터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네, 대상지의 토지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로망 체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상지 내부를 관통하는 토지용상의
그 현황상 도로가 이렇게 H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세 차례의 자문을 거치면서 가장 필요한 도로 부분만 확장을 하여서 남기면서 입체적 결정 도로로 유지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들은 보행자를 위한 공공보행 통로로 마련된 사항입니다. 도로가 1개소 부분이 흥한대로변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2개 차로에서 6개 차로로 확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부도 3에서 4차로 규모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처럼 그 공공청사, 업무시설 등은 이 저층 주거지 주민들과 좀 접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을 집중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부에 이 기존 동청사 부지 및 단독주택 부지 등 이제 도로를 통해서 공동택 부지와 단절되어 있는 별도 획지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파출소나 도서관 등의 다양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한하였으나 금해에는 활용도가 적은 부분으로 근생시설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용도지역계획은 도로망 계획이 확충이 되면서 도로 중심선 등의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 일어난 부분이고 일부 근생시설로 활용되는 부분은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의 아파트 단지의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보시는 바처럼 일부 도로 부분은 연장을 축소하고 한쪽 도로는 입체적 결정 도로로 하고 대상지 내부의 보행자 전용 도로는 공공보행 통로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입체적 결정 도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세 차례의 자문을 거치면서 대상지 내부의 단지가 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특별정비구역의 취지 자체가 4개로 분할된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통합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로 대지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지가 다 단지가 분리돼서 각각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받고 관리사무소나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따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입체적 결정으로 자문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입체적 결정 도로는 실제로 여기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로 이제 운영은 되되 상부에 이 높이 차이가 5m 정도는 확보를 해서 도로교통엔 지장이 없으면서 상부에서는 각 단지에서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의 일부만 보행 데크로 덮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러한 입체적 결정에 대한 도로 계획은 분당 등의 타 노후계획 도시에서도 이렇게 분절되는 단지를 최소화하고자 입체적 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미 선행해서 사업시행 인가 등의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상 획지 계획에서는 금의 공동주택 부지는 일부 좀 축소되는 사항이고 최고 층수는 49층까지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근생부지 2개소의 신설과 그리고 신규로 적용하는 공공업무시설 1개소를 신설하고 동청사는 이제 도서관과 함께 복합화하여 규모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택 건설 계획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로 계획하고 총 세대수는 4,127세대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 한계선은 1에서 5m로 확보하면서 확보된 건축 한계선 부분은 전면 공지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 통로 3개소 10m를 통해서 보행 연결 체계를 강화한 사항입니다. 네, 현재 저희 용적률 계획으로는 현황 용적률이 207.8%이고 정비 용적률, 건축계획상 용적률은 350%이지만 정비 용적률은 공공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존 종전 대지 면적으로 포함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25%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기준 용적률인 330% 미만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경우는 10%의 공공기여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기여금은 총 1,551억 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1,551억 원의 그 공공기여금은 일부 토지를 공원 등으로 기부 체납하는 만제곱미터 부분과 그리고 공원 녹지 도로 등의 조성 비용 그리고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내는 건축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1,500억에서 이런 현물 기부 체납을 제외한 한 20% 정도의 300억 규모는 현금으로 나머지를 기부 체납하는 사항입니다. 네, 정비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좀 종합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그 정비 용적률 325%, 건축 계획은 350% 이하로 계획되며 최고 층수는 49층 이하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네, 교통처리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 주변에 전부 2차로로 계획돼 있던 도로 체계를 이제 최대 6차로, 그리고 단지 그 중앙부부터 주변은 3에서 4차로까지 차로수를 확대하여 교통 영향을 최소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보시면 대부분 그 흥한대로의 한 차로 확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원래 2개 차로씩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대 6차로, 4차로, 3차로 등으로 다 확대하면서 자전거 도로 등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네, 건축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의 북쪽이 이제 이쪽 방향입니다. 근데 대상지 내부에는 학교 2개소가, 그리고 초등학교가 북쪽 부분과 중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 부분들의 남쪽 같은 경우는 그 학교 1조에 그 적용을 받아서 보시는 것처럼 10층에서 20층대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제약을 고려해서 학교 1조에 영향이 없으면서 건축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34세대에서 4,127세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5대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조감도입니다. 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에 오늘 안양시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면 이번 주 그 금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지정 고시를 9월, 10월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 이행 사항에서는 먼저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나 향후 건축 심의 단계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의견들이 많아서 대부분 추후 반영으로 반영하였으며, 일부 이제 그 미반영된 부분들은 이렇게 명품 학교를 조성해 달라라는 부분이라든지, 네, 저희가 앞서 세 번의 자문을 통해서 단지 내 도로를 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를 좀 폐도한 부분들을 다시 살려달라는 의견 등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반영한 사항이고, 그리고 보시면 그 일부 주민 의견들 중에서 그 저희 단지 내부에 그 공공하수도를 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공기여금액에 좀 편입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 페이지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대상지에 보시면 기존 현황상에 의왕시에서부터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하는 우수박스가 대상지 내를 관통하고 있고, 학교에 그 우수와 오수를 처리하는 관로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통합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 관로 등은 구역 외의 부분으로 다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 하수도 조성이 아니라 공공 하수도를 이설하는 부분이므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 공공기여금액의 현금 300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한 30억 정도만 좀 활용해서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그 주민분들의 사업비를 좀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좀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네, 그리고 이후 관련 부서나 그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은 길게 문구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도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이제 토지용 계획이 변경되게 된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도로 부분입니다. 저희가 1차 자문 때에는 통합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상지 내의 도로를 다 폐도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이 디귿자 도로로는 학교나 공공청사들이 이용 중에 있어서 이 디귿자 도로만 살리고 나머지 도로는 다 폐도하고 공공보행 통로로 조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관련 부서 의견이나 자문 의견에 따라서 기존 도로망을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도로망은 다시 살리되 이 4개의 단지를 분할시키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하기 위해서 이 3개의 분할되는 도로는 입체적 결정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2차 자문에서 입체적 결정 도로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 3차 자문과 상정 안에서는 입체적 결정 도로는 하나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도로는 폐도를 하되 다른 도로의 폭원이나 차로를 확장해서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부분에서는 당초에는 정비 기본 계획대로 이 경계부의 그
이거를 선형공원으로 20m 폭언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제안을 했는데 폭언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기능이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 등이 있어서 완충녹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대상지 내부에 별도의 면적인 공원을 학교와 공공청사변으로 배치했던 의견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사유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 상정안에서는 이 공원 부분을 이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경계부에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문화시설과 도서관 계획 등을 여기에는 도서관, 여기에는 문화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이 부지가 협소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복합청사로 활용하고 기존에 있던 파출소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경찰서와 협의가 좀 불가능한 사항으로 금해에는 아예 그 공원과 함께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도서관과 함께 이쪽에 공원과 직접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자문 때 업무 시설에 대한 자정 용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당초에 이 자리에 배치를 했었는데 자문 의견 결과 이 입지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공공청사, 공원, 공공 업무 시설 등이 직접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감록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 전문위원 이기종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소관 평촌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충실권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 충실권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추진 경과 등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노후주거단지의 체계적인 대정비와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정비계획안은 주거, 교통, 환경,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밀도, 용적률, 용도지역 조정, 공공복합시설 배치 및 교통체계 개선 등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계획으로 평가되며 선도지구의 시범사업으로서 정책적 효과와 사업 실현 가능성 면에서도 합리적인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용지 확보를 위한 소규모 필지의 일부 용도지역 종상향은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공간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복합청사 및 업무시설 배치와 규모는 평촌 신도시 전체적인 기능 및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는 토지 이용을 아우르는 광역적 마스터 플랜 차원에서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지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입체적 시설 결정 그 취지는 인정되나 유지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구조적 실현 가능성, 향후 시설 운영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이후의 관리상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단 세대당 1.5대의 주차 계획은 향후 가구당 차량 보호 대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선도지구로서의 위상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대응력이 미흡하므로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차 공간 확충 방안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가 민원 등의 잠재적 갈등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주민 소통과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의 통념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특별정비계획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선도지구 조성을 위한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보완사항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선도적 모델로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이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촌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김정석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36페이지 보면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있지 않습니까? 5번에 흥한대로 220번 길 안양 남초등학교 후문 도로 폐지에 따라 하부 오수관 및 우수관을 구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이 1,551억 아니에요. 전문하고 합쳐서 현금하고. 네, 지금 현재 산정된 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사업 시행인가 때 그런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뿐입니다. 건축 계획이 확실히 되고요. 이제 예상치 예, 아니에요, 이게. 예상치입니다. 그죠? 예.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민들께서, 주민들께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셔가지고 좀 이걸 기부금에서 좀 공사 비용을 좀 대납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거기에 좀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경기 불황으로 단가는 올라가고 이런 1,550억이라는 어떤 예상치 기부 체납이라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시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단지 내로 계획되어 있는 하수박스를 이전하면서 단지 자체 같은 이제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일부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담이 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조금 내부적으로 우리만 판단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또 관련 하수과하고 이렇게 또 얘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공공사비라든지 그런 게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게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줄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주 감사한 말씀인데 그렇게 하셔요. 주민들이 부담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그래도 좀 줄여주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이게 실예로 냉천동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냉천동 지금 개발 중인 그때 안양대학교하고 금명 중고등학교에 소위 얘기해서 이전 열선을 깔아달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업 측에서 그 비용을 대야 된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너무 과다하다고 요구해가지고 그게 아마 공모 사업을 해서 대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비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전형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안이 좀 도출돼서 우리 주민들의 비용을 좀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을 또 우리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고 계시고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이게 의회 의견 청취 일정이 의회 내부 사정으로 이렇게 좀 늦어진 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이 염원하신 대로 또 제대로 절차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기다려주신 우리 집행부와 또 주민 여러분들 또 시행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의견 청취 의견에 대한 것은 없고 존경하신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즈간로 관련한 내용들은 우리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워낙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김성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또 상하수도 관리과 함께 상하수도 관리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대략 한 1793세대, 약 한 18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 추계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세대당 2.3인 이렇게 추계하신 것 같은데 그 학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 자체의 순 증량으로만 보면 사실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여중 부지에서 일부가 이제 아마 유치원으로 신설되는, 그래서 총 면적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그 새로 들어오게 될 약 1800세대의 그 인구 추계 2.3인이 과연 학령 인구가 얼마나 될지 뭐 이런 것까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 위치의 좀 특수성 또 뭐 평촌 학원가라는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저는 학령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학교 확보에 대한 문제가 좀 미비해 보이고 사실 뒤에 답변서에도 좀 있지만 교육지원청과 향후 협의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 영향 평가에 뭐 대비하겠다 정도로만 읽히는데 사실 물론 지금 완벽한 답을 저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혹은 엔지니어링 측에서 이에 대한 좀 우려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좀 실지는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건축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대수 비율에 따라서도 학령 인구들이 계속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걸로는 중학교 부분들은 저희 단지 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중학교랑 학군이 통합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학군 조정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역 내에 그 통합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초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 증가분에 따른 그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서 학급을 추가하는 걸로 개략적인 건축 배치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교육환경 평가 때 더 구체화된 계획으로 협의하겠다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지금 오늘 자료에는 사실 포함이 다 되어 있지 않았다고 도서에는 좀, 전체엔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이런 우려 지점을 이미 충분히 논의하고 계시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료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증축 계획도를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구체화되는 단계는 아니어서 초안 수준에서 학급을 중축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잘 추적해 주시고 아무래도 특히 학교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인 만큼 더욱더 그 향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는 사실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특별히 조정할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바로 좀 이어서 가려 하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평촌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9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 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